안녕하세요. 기술의 보이지 않는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개발자라면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로직은 비슷한데 어떨 땐 쿼리가 번개처럼 실행되다가 또 어떨 땐 정말 끝도 없이 돌아가는 답답한 상황 말이죠. 수성님, 이런 성능 차이의 비밀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가장 근본, 바로 카디널리티에 숨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정말 왜 내 쿼리만 이럴까 하는 그 막막하며 이게 단순히 코드 한두 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설계의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끼워졌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디널리티를 그냥 데이터베이스 튜닝할 때 보는 여러 지표 중 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뼈대를 세우는 설계 원칙이고요. 데이터의 무결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계의 핵심 열쇠라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그 카디널리티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적인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기술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엔티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데이터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테이블들 사이의 관계에서 한쪽 테이블의 데이터 한 줄이 다른 쪽 테이블의 데이터 몇 줄과 대응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대1, 1대 다 혹은 다대다 같은 형태로 그 관계를 명시하는 거죠. 자, 방금 수성님 설명이 그래서 뭐라는 거지?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아주 그냥 확 와닿는 예시로 바꿔볼게요. 왼쪽처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유효한 여건만 가질 수 있죠. 이게 바로 1대1 관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한 명의 고객은 쇼핑몰에서 여러 번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1대 다 관계가 되는 거고요. 카디널리티는 바로 이렇게 현실 세계의 규칙을 데이터 세계의 관계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저희 개발자들은 이런 중요한 규칙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설계도에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된 기호, 즉 표기법을 사용해서 남겨둬야 하거든요. 그래야 협업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그 약속입니다. 단순히 많다, 적다처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최소와 최대 인스턴스 수를 명시해서 아주 정밀하게 규칙을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문은 반드시 고객이 있어야 하니까 최소 관계가 1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고객은 아직 주문을 한 번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최소 관계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없을 수도 있는가를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보니까 첸 UML 까마귀발? 이름도 되게 특이한데 표기법이 하나가 아니네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 건가요? 그건 데이터 모델링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시대나 또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방식이 생겨난 거죠. 요즘엔 특히 저 까마귀 발표기법이 모양이 직관적이라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호나 모형은 제각각 달라도 그 본질, 즉 데이터가 몇 대 몇으로 만나냐, 이 카디널리티를 정의한다는 핵심 원리는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디널리티 설계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대 다 관계랑 다대다 관계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왼쪽의 고객과 주문처럼 1대 다 관계는요, 간단해요.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하나만 넣어주면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이 끝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른쪽에 학생과 강의처럼 다대다 관계로 넘어오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한 학생이 여러 강의를 듣고 한 강의에도 여러 학생이 있으니까요. 이 둘을 직접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별도의 테이블, 연결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설계 차이가 나중에 시스템 전체의 복잡도를 엄청나게 바꿔버립니다. 네, 개념이랑 표현법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수석님, 현업에서는 일단 되게 만들자 이러면서 이런 기초 설계를 좀 소홀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카디널리티 설계가 잘 된 쿼리랑 잘못된 쿼리 사이에는 성능이 1000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좀 느리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가 그냥 멈춰버리는, 말 그대로 심각한 장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쿼리가 예측 불가능하게 느려지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면서 정합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덕지덕지 예외 처리를 붙이기 시작하고, 전형적인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기술적인 빚은 결국 전부 비즈니스 손실로 돌아옵니다. 서비스가 느리면 사용자는 당연히 떠나고, 데이터가 틀리면 회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돈 문제, 그러니까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 폭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결국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카디널리티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 아키텍처에 새겨진 근본적인 비즈니스 규칙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 한 명은 유효한 여건을 하나만 가진다와 같은 이 현실의 비즈니스 규칙을 시스템의 뼈대, 즉 아키텍처 레벨에 그대로 새겨 넣는 행위. 그게 바로 카디널리티 설계라는 거죠.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설정 값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라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개발 맨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 첫걸음을 좀 알려주시죠. 방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이론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새로운 데이터 관계를 만들 때 딱 이 2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X 하나에 Y가 몇 개나 연결될 수 있지?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둘째, Y 하나에 X가 몇 개나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설계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의 본질을 정의하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예요. 자, 오늘 카디널리티에 대해 쭉 들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혹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 속 데이터 관계들, 정말 비즈니스 규칙에 근거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계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지 하고 막연하게 가정만 하신 건 아닌가요? 그 작은 차이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미래에 여러분 시스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기술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설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